목적격 보호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있다고 쳐봐. 빈칸을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엄마를 만든 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만들면 만들었지. 내가 어떻게 엄마를 만들겠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엄마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을 필요한데, 이걸 보고 좀 어렵게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목적격 보호라고 해요. 그럼 어쨌거나 빈칸에 뭘 쓰면 좋겠어? 한번 써봐라. 엄마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버이날에. 어떻게? 말을 안 하니까 마음대로 씁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말 안 하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이 형식에 맞춰서, 어떤 형식에 맞춰서, 이 동사가 허락하는 형식에 맞춰서 1번, 2번, 3번 모양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동사는 형사만 쓸 수도 있고, 어떤 동사는 명사를 쓸 수도 있고, 어떤 동사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나는 만들었어요 엄마를 어떻게라는 하는 부분에 이 어떻게라 해당되는 부분이 좀 어렵게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고, 이 목적격 보호는 밑에 있는 것처럼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 등등이 됩니다. 하지만 뭐는 안 되냐면, 뭐는 안 된다고? 부사는 안 됩니다. 왜 부사는 안 될 것 같아요? 형용사하고 부사는 뭔 차이가 있지? 형용사는 뭘 꾸미고 부사는 뭘 꾸미고, 그래서 무슨 공식을 내가 만들어서 따라하게 했죠? 혁명부동. 공식을 만드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애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러면 해필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엄마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행복해? 엄마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겁니다. 엄마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동사를 설명하는 표현에 부사를 쓰게 되면 뭐와 뭐의 관계가 아니고, 자 봐, 명사를 설명하는 게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럼 이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사를 쓰게 되면 이 부사는 동사를 꾸미니까, 동사는 주어 연결되니까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 누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씩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납니다. 명사가. 이 동사에 해당되는 단어는 정확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더 있는데, 밑에다가 consider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명사가 두 개거든요. 이렇게 일단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명사로 부른다.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동사로 이름 짓는다. 앞에 있는 동사를 뒤에 있는 동사, 내가 계속 말 잘못했구나. A를 B로 부른다. 홀. A를 B로 만든다. make. A를 B로 이름을 짓는다. name. 그다음에 consider는 생각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이니까 A를 B로 생각한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때는 무슨 말이에요? 노래가 만들었어요 A를 B로. 됐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유명한 스타로 아마 이 노래는 강남 스타일이 되겠죠. 강남 스타일 노래 하나로 쌓이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네.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네. 그다음에 B번 위에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형용사. 이때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make 만들다,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keep 유지하다,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find 알게 되다. think는 잘 안 나오는데 빼버립시다. 재미없으니. 쌤이 지 맘이죠. 대신에 형용사 나오는 동사는 하나가 더 있어요. 야,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동사 5가지. keep 나왔다. keep은 여기 있네요. keep 또 make도 있는데 find 오 그럼 남이 2개 남았네요. 오, 네 훌륭한 학생. 우리 학원 학생이 이렇습니다. 네. 나 뭘 외우기 시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쓰면 되냐면 live하고 consider를 더 적으세요. 이 자리에 이런 동사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았어요. 수학 시험이 어렵다고 이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10번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죠. 대부분의 경우에가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동사가 여기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은 대부분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촌이 어드바이스 했어요. 나한테 뭐 하라고? 책을 읽으라고. 다음에 D번하고 2번인데 D번하고 2번은 별표를 3개를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별표. 2번은 하나 둘 셋 별표. 대부분의 경우는 조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한 번 더 나오면 to를 쓰는 게 원칙인데 to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 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래는 뭐를 써야 돼? to를 써야 되는데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 원형. 영어에서 3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해야 돼. 지각. 따라라고. 지각. 사역, 헬프. 이 3개의 동사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 특이한 경우? 우리 계속 배웠지만 동사가 한 번 더 나오면 두 번째 동사는 모양을 바꾼다라고 배웠잖아요. 투부동사, ing, pp 이렇게 뭐 준동사 그런 거 배웠잖아. 근데 그게 안 바꾸어지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잠깐만 이제 고3 때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두 번째 동사가 모양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야. 지각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각동사는 지각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지적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럼 봐가지고 알게 되고, 들어서 알게 되고, 손으로 만지면서 알게 되고 이 3가지가 나오니까 지각동사는 어떻게 외우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외우면 돼. 뭐라고? 지각동사는 어떻게 외우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외우라고. 어떻게 외우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외우고 점점점 치면 돼요. 그러면 보다란 말이 한 번 더 나오면 watch가 되죠.
그럼 듣다란 말이 한 번 더 나오면 listen to가 됩니다. 네, 없어. 안 돼. 잘못 썼어. 그다음에 사역동사라는 것은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그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고 make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고 let이 있고 세 번째는 have가 있는데 make는 언제 쓰냐면 강제로 시킬 때 씁니다. let은 어떻게 시킬 때 쓰냐면 허락할 때 시킬 때 씁니다. have는 언제 쓰냐면 위아래 관계 즉 사장과 직원, 선생님과 제자, 엄마와 아들 또 뭐 이런 경우에 have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어쨌거나 시키다는 뜻인데 약간 상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my parent 부모님이 let me play 됐습니까? 그럼 let은 언제 쓴다 그랬어? 허락이라 그랬죠? 그럼 엄마가 나한테 허락을 안 해준다 이거 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코치가 보았어요 그 사람이 공을 차는 것 이렇게 되죠? 자, 이 두 가지 문장을 보면 뭐가 있어? 사역동사가 있고 지각동사가 있으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목적어 다음에 동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할 수가 없겠죠. 자, 다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언제라고? 첫 번째 지각, 두 번째 세 번째 사역동사는 let, make, have가 있고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라고 외우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네. 자, D번에 첫 번째 개선 사역의 의미지만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쓴다. 이딴 건 필요 없어. 이로 넘기면 돼요. get은 지각 사역 헬프가 아니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목적어 다음에 to를 쓰는 건 당연하죠. 거지 같은 집 바보 같은 놈이 여기다가 이제 끼워가지고 헷갈리게 한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저 위에 그룹에다 옮겨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네모를 파가지고 가위로 파갖고 위에다 옮기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헬프가 있어요. 헬프는 좀 어려운데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뭐를 써도 되고 to를 써도 되고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my brother가 헬프이 나를 도와줬는데 뭐 하는 걸 도와줬어? 숙제하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to를 써도 되니까 to do를 써도 되고 do를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뭘 쓰겠어요 사람들이? to를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그럼 뭘 쓰겠어? 당연히 안 쓰겠죠. 쉽게 말해볼까요? 학원에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뭐 하겠어요? 당연히 안 옵니다. 숙제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럼 뭐 한다? 절대 안 합니다. to를 써도 된다 안 쓴다 그럼 절대 안 쓴다고. 누가 쓰겠어 누가. 그래서 동사 원형만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to를 써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10년 전쯤에 서석중학교에서 to를 쓰는 거하고 to를 안 쓰는 거 두 개를 고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적어를 빼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모여야 되냐면 그럼 이거를 빼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빼도 돼요. 그럼 어떤 괴이한 모양이 생기냐면 헬프 다음에 바로 동사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뭔 말이야? 오빠가 도와줬어요 숙제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굳이 나란 말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오빠가 나 도와줬겠지 누굴 도와줬겠어. 네, 그래서 이제 목적어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적어를 안 쓰면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아주 이상한 경우가 생기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각동사가 또 중요한데요.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고 ing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데 ing를 쓸 때는 지금 뭐뭐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 동사 원형을 쓸 때는 이미 뭐뭐 된 것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 원형을 썼으면 이미 공 찬 거를 본 거예요. 공이 뿅 날아갔어 저기. 네. 그 다음에 이때는 코치가 공을 차는 거 있는 걸 보니까 이때는 발이 이렇게 있고 공이 이렇게 있고
이때를 본 겁니다. 이때 공을 이게 좀 말이 힘들긴 하지만 네 이때 본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모양 목적어 다음에 모양을 결정 짓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동사 모양이 연달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나올 때는 대부분 to를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도 문제를 좀 해보면 스텝 3번 해볼게요. 자, 잘 봐. 밑줄 이렇게 써볼게요. get이라는 단어는 지각, 사역, 헬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to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알아서 이제 써서 그래서 동사 모양을 결정하면 되고, 이번에 here는 지각, 사역, 헬프에 해당이 됩니까? here는 지각 동사입니다. 지각 동사. 그럼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즉 to를 안 씁니다. 3번 let은 지각, 사역, 헬프에 해당이 됩니까? 사역 동사죠. 그럼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4번의 tell은 지각, 사역, 헬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니까 이렇게 to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우니 앞에 걸 좀 계속 살펴보면서 특히 지각, 사역, 헬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했다가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건 되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체크업부터 해볼게요. 체크업의 1번은 expect 밑줄을 치고 풀면 됩니다. expect는 지각 동사도 아니고 사역 동사도 아니고 헬프도 아니니까 to를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have에 밑줄을 쳐서 have 위에다가 억지로 사역 동사라고 적고, 이런 식으로 의사와 환자나 또는 사장과 직원이나 또는 선생과 학생 이런 식의 좀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많이 쓰는데 어쨌거나 시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인데 누구한테 시키냐면 환자한테 시키잖아요. 이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술 좀 그만 먹어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here에다가 위억지로 지각동사라고 적어서 지각동사도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답입니다. 그 다음 여기 밑줄. 자 물어봅시다. 지각사역 헬프는 몇 번 해당이 됩니까? 몇 번이 지각사역 헬프야? 1번 지각동사, 1번은 사역동사. 그 다음에 4번에 C가 지각동사. 그렇죠? 그럼 이거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됩니다. 문제는 2번인데 뭐 2번은 근다고 치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3번하고 5번이잖아요. 투부정사 밑줄을 치면 되겠죠. 자, 이때 make가 문제인데 make는 목적어 다음에 뭘 쓸 수도 있고, 동사가 오면 to가 빠진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를 쓸 수도 있죠. 형용사는 ing와 ed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ed 모양이 가능하고, 디프레스란 말은 우울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이 3학년이 돼도 못 풀 것 같네. 그래서 2번은 근다고 치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인데 2번, 1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리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에스크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헬프가 아니죠? 메이크는 사역동사, 동사. 킵은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니까 얘를 형용사로 고치면 됩니다.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to를 쓰니까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 1번 답은
뭐라고? 응? 뭐? 아, 클린. 2번은 3번은 4번은 두 번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네. 항상 이런 거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부모님 허락합니다. 목적어. 알겠어? 그러면 1번은 뭐가 답이야? 바랍니다. 네가 뭐하라고? 유지해야 합니다. 도시를 어떻게? 느꼈습니다. 뭔가가 뭐 했다고.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뭐 하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조동사 목적어를 완성시켜 놓고 나머지를 줄줄줄 쓰면 됩니다. 무조건 영작을 할 때는. 그다음에 1번은 지각사기일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to를 붙이고 4번은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쓰면 되죠. 그다음에 keep은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쓰니까 오늘 배운 게 총출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 배운 거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라이팅을 해보겠습니다. 끝.